여섯 번째 주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 설명 부분은 그때 미처 못했던 얘기나 아니면 좀 더 강조할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거를 일렬로 나열한다 라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컨셉이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흰색 공이 4개, 5개가 있고요. 검은색 공이 2개가 있고요. 빨간색 공이 3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총 10개의 공이 있겠죠. 11개로 만들까? 파란색 공도 넣읍시다. 자, 그러면은 총 11개의 공이 있을 거고요. 이것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가 라고 했죠. 그랬을 때 제가 2가지 관점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첫 번째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관점이었죠. 어떤 거였냐면요. 지금 같은 것들이 흰색 공이 서로 5개가 같고요. 그리고 검은색 공이 서로 2개씩 같죠. 그리고 빨간색 공이 3개씩 같고요. 파란색 공은 사실 그냥 뭐 1개씩 같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일단 나열하는 방법은 이게 다 다른 거라고 그냥 다 칩시다. 다 다른 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11 팩토리얼 가지가 되죠. 11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 하얀색 5개 나열하는 방법은 사실 다 같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검은색 2개 나열하는 방법도 이 둘 중에 뭐 어떤 걸 먼저 넣든 상관이 없죠. 같은 공이니까. 빨간색 3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나열하는 순서를 무시를 해줘야 돼요. 그럼 나열하는 순서를 무시할 때 쓰는 게 바로 나눗셈이었고요. 자, 요 5개, 흰 공 5개 나열하는 순서를 무시할 거니까 5 팩토리얼로 나눠주시고 검은 공 2개 나열하는 순서 무시할 거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누시고 빨간 공 3개 나열하는 순서 무시할 거니까 3팩으로 나누고요. 파란 공, 요거는 사실 1팩으로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뭔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적어 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랬을 때 요 위에 있는 수가 11이잖아요. 그럼 아래에 있는 수 다 더해보시면은 요 5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을 했을 때 요게 11이 되는 구조, 요거를 만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편의상 계산하실 때 어차피 하나씩 있는 것들은 1팩이 1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빼고 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그냥 보통 이렇게 푸실 거예요. 굳이 1팩토리얼 여러분들 안 쓰실 겁니다. 그래도 그냥 여기선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요거 계산하실 때 11팩토리얼 있고요. 밑에서 제일 큰 게 5팩토리얼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거예요. 8, 7, 6이고 5팩토리얼 이렇게 끊었을 수 있죠. 11팩토리얼은. 그쵸? 왜 5팩에서 끝냈냐? 여기 5팩이 있으니까 지워주려고 해요. 3팩 이렇게만 씁시다. 그랬을 때 여기는 5팩, 5팩 그냥 통째로 사라지죠. 그리고 여기 3팩이랑 6이랑 같고요. 2랑 뭐 이렇게 지우면은 4가 되겠죠. 그럼 남은 계산은 우리가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4 곱하기 7만 해주면 된다. 물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뭔가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컨셉이었죠.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조합으로도 알려드렸을 거예요. 조합, 컨비네이션. 이걸 조합으로 해석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일단 순열로 나열을 한 다음에 같은 것에 해당하는 거, 그걸 나열하는 방법의 수로 나눠줬었다면은 조합은 11개 나열이니까 11개 자리를 만들어줘요. 11개를 나열할 자리를 만듭시다. 그 다음에 이 흰색 공이 들어갈 자리 5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개 자리 중에 흰색 공이 들어갈 자리 뭐 아무렇게나 하나, 둘, 셋, 넷, 5개를 뽑을 수 있겠죠? 그 자리를 뽑는 거는 11 컨비네이션 오죠. 그쵸? 그 다음에는 이 검은 공 2개가 들어갈 자리, 그럼 자리 5개 썼으니까 6개의 자리가 남잖아요. 이 6개의 자리 중에 검은 공이 들어갈 자리를 2군데만 뽑으면은 알아서 검은 공이 이렇게 들어가지겠죠? 네. 어차피 2개 순서 고려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자리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자리는 4개가 남았어요. 4개? 4개가 남았죠? 6개 중에 2개 썼으니까 자리가 4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3개를 이제 빨간 공의 자리로 둡시다.
그럼 이것도 자리를 잡아주자마자 빨간 공이 이렇게 딱 놓일 수 있겠죠? 뭔가 이상한데? 자리가 2, 4, 6, 8, 10, 12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12개를 만들었네요. 은근슬쩍 하나를 지웁시다. 하나, 2개 지웠네. 이렇게. 자,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4자리에서 3자리 빼니까 한 자리가 남죠. 그 한 자리는 파란 공의 자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합을 이용해서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라고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만 푸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조합으로도 풀어보세요. 반드시 꼭 조합으로도 푸는 연습을 해둡시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훨씬 계산이 간단하고 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가지 방법 다 익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조합으로 풀 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제가 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굳이 저렇게 순서대로 자리를 잡아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11개의 자리 중에 흰색 공이 올 5개의 자리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파란색 공이 올 한 자리를 먼저 선택해줘도 괜찮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계산을 하진 않을 거지만 요거 계산은 제가 정규 수업 때 했어요. 파란색 자리 1개 마련해 주시고요. 남은 10개 자리 중에 빨간색 자리 마련할까? 남은 10개 자리 중에 빨간색이 올 자리 3자리 마련해 주시면요. 7자리가 남죠. 그 7자리 중에 검은색 공 올 자리 2자리 뽑아주시면은 나머지 5자리는 전부 다 흰색 공이 오겠죠. 이렇게 계산하셔도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네. 요거 계산 결과가 같아지는 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어요. 네. 그래서 어떤 자리를 먼저 뽑든 상관이 없다. 저 곱셈이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디다 쓰시냐? 이렇게 볼게요. 좀 간단한 경우 볼 건데 흰색 공이 17개가 있고요. 검은색 공이 3개가 있어요. 그럼 요거 계산한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20 팩토리얼, 17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컨셉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죠. 자리를 20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흰색 공이 올 자리 17개를 뽑으면 되죠. 그쵸?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20개 자리 중에 검은색 공이 올 자리 3군데를 뽑아도 괜찮아요.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흰색 공이 들어가겠죠. 그쵸? 이거 당연히 성립하는 조합의 성질이었죠. NCR이랑 NCN-R이랑 같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십니다. 당연히 이거 직접 풀었으면 요건데 계산하실 때 그러면은 이렇게 17개 3개다. 3개가 훨씬 작네. 그럼 이쪽 계산하시는 게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해서 문제에 맞게 해결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은 뭐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컨셉이 하나 더 있어요. 뭐 순서가 정해진 배열이다.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별도의 챕터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교재 보시면은 뒤쪽에 나와 있긴 해요. 순서가 정해진 배열만 다 모아놓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도록 할 거예요. 네. 테마 10번이네요.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제 그래, 문제를 봅시다. 문제 보고서 제가 교재에는 안 실어놨는데 문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2번 보시면요. 22번 보시면은 수능 문제죠. 흰색 깃발 5개, 파란색 깃발 5개를 일렬로 모두 나열할 때 흰색 깃발이 5개가 있고요. 파란색도 5개가 있다. 그때 양 끝에는 흰색 깃발을 놔라 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냥 문제에서 하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총 10개 자리가 있어요. 하나, 둘 해서 쭈루룩 해서 10개 자리가 있는데 흰색 놓으라고 했죠. 양 끝에 흰색 깃발을 놓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흰색 세워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흰색이 세워지겠죠. 그러면은 여기, 요 가운데는 8개의 자리가 있잖아요. 8개 자리에는 이제 흰색 5개 중에 2개 썼으니까 3개가 남죠. 그리고 파란색은 여전히 5개가 남아있죠. 네,
이 8개에 흰색 3개랑 파란색 5개를 나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봤을 때는 총 8개의 깃발이고 흰색 3개, 파란색 5개가 있으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합으로 바로 그냥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합으로 보시면요. 8개 자리 중에 흰색 깃발이 올 3자리만 택해주면 되죠. 그럼 나머지 파란색은 5개 자리에 알아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83이다. 사실 요거 계산하면 같은 거 바로 보이시죠? 그쵸? 자, 그러면은 56이라는 게 보입니다. 876이니까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6으로 나누면은 56이죠. 자, 그래서 22번은 간단한 문제였고요. 보통 문제가 이렇게 제한 조건이 걸려있는 문제들이 나오죠. 그냥 완전 기본적으로 5개 준 다음에 나열해라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조건들이 보통 걸려있고 그 조건은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23번은 2018년 문제인데 빨간 공 3개, 파란 공 2개, 노란 공 2개가 있다. 빨간 공 3개, 파란 공 3개, 노란 공, 노란색이 없네. 노란색 잘 안 보일까봐 일부러 마카를 안 샀는데 검은색이라고 합시다. 빨간 거 3개, 파란 거 2개, 검은 거 2개가 있다. 7개의 공을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빨간 공끼리는 어느 것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죠. 자, 그럼 이것도 전형적인 이웃하지 않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웃할 때 많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어떠한 특정 2개가 이웃해라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묶음으로 배열을 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묶음으로 하고서 한 묶음으로 그냥 치고 배열을 해라 얘기했었고요. 항상 묶음 내부의 배열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죠. 묶어놓은 것끼리 그 안에서 배열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지 뭐 한 가지인지 보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은 것들을 묶어놓으면 내부 배열 방법이 한 가지겠죠. 그런데 서로 다른 것들을 묶어놨을 때는 묶음 내부의 배열을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 어떤 특정한 것들끼리 이웃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나머지 것들을 먼저 나열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은 좀 나중에 나열을 하고 나머지를 먼저 나열을 해주고 그리고 이웃하면 안 되는 거를 사이사이에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지금 바로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면은 빨간색이죠. 빨간 공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했죠. 그럼 얘네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얘는 나중에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네를 먼저 배열을 해줍시다. 그러면 총 5개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5개 자리 중에 2자리를 골라서 흰색 공 이렇게 딱 놓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자리는 알아서 파란색 공이 3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셔서 5팩, 2팩, 3팩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같은 결과니까 조합으로 보는 게 편하죠, 이 경우는. 그래서 나머지 파란 공, 검은 공 나열하는 방법은 10가지 경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이제 넣어주는데 어떻게 나열을 하냐. 사이사이랑 양 끝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은 요 6개의 자리가 생기죠. 이 6개 자리 중에 2개만 뽑으면은 알아서 요 사이에 뭔가가 있으니까 이웃하지 않게 나열이 되죠. 그쵸?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걸 뽑는다 할지라도 사이에는 파란 공이 하나가 있네요. 당연히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사이에 공이 적어도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사이사이랑 양 끝에 빈자리 만들어 두고 그 빈자리 6개 중에서 3개만 골라주시면은 3개만 딱 이렇게 고르면은 빨간 공 3개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이 되죠. 그게 요 얘기예요. 나머지를 먼저 나열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나열을 하자. 자, 그러면은 요거 10 곱하기 20이죠.
10 곱하기 20해서 총 200가지의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답이 왜 다르지?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빨간 공 3개 그리고 파란 공이 2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란 공이 2개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쵸? 파란 공, 파란, 파란 공이 제가 3개일 때로 풀었잖아요. 그럼 파란 공이 2개일 땐 뭐 더 간단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파란 공이 2개인 케이스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제다 생각을 하시고. 자, 그래서 푸는 방법은 당연히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아, 부끄럽다. 근데 문제 바꾼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23번을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나옵니다. 4번 나오게 한번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4번 보도록 할게요. 24번은 0을 1개 이하 사용하여 만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질이 수의 합이 3인 자연수는 요렇게 있다. 자, 그러면은 0을 1개 이하 사용해서 만든 5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릿수의 합이 5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죠. 두 번째 문단이 우리가 해야 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읽으셨을 때 0을 1개 이하라는 표현을 본 순간 이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세요. 지금은 되게 범위로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어요. 1개 이하라고. 요거 정확히 쓰세요. 0이 0개이거나 1개이거나 이 둘 중 하나란 얘기죠. 자, 그러면 케이스를 2개로 분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요. 0이 하나도 안 쓰이는 경우를 볼게요. 자, 우리가 5자리 자연수 만들 때 5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릿수의 합이 5인 거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럼 0을 하나도 안 쓴 상태로 각 자릿수의 합이 5가 되게 만든다 라고 하면은 하나밖에 안 떠오르시죠? 이거밖에 없죠. 그쵸? 요거는 유일합니다.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를 뭐 굳이 5팩으로 나누고 있으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좀 거저주는 거네요. 이제 0이 1개 쓰일 때를 볼 건데요. 0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개만 쓰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5자리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0이 1개 쓰이려면은 일단 아까 11111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하나를 0으로 바꾸면은 그 1이 어딘가로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더해 주시면 2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211, 21110 이렇게 5개 숫자 더해 주시면 5죠? 그리고 0은 하나밖에 안 쓰였고 이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5개를 나열하는 방법이라고 하시면요. 총 5개가 있고 1이 3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시면 20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케이스 분류를 했으니까 1 더하기 20 해서 21이다 라고 하시면은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첫 번째 뭐 0이 0개, 0은 틀릴 일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맞아요. 자, 0이 1개다. 이 경우에서 20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셨죠? 문제 풀다가 이거 실수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실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뭐냐면요. 0이잖아요. 5자리 만들라고 했죠. 저 자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0 조심하라고 얘기 많이 했었죠? 중복순열에서 제가 0 조심하라고 엄청 얘기했죠. 0이 1개 쓰였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0이 여기 온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열이 됐다라고 하면은 얘는 4자리 자연수잖아요. 그쵸? 문제 조건에 맞지 않죠? 그럼 우리가 빼줘야 되는 경우는 0이 요 만의 자리에 오는 경우를 제외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네, 그 경우는요. 앞에다가 0을 이미 세워놨죠. 그럼 나머지에다가 1, 1, 1, 2를 나열해주면 될 거고요. 그러면은 2를 나열할 자리 하나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1, 1, 1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빼줘야 되는 케이스는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는 게 20개가 아니라 20개에서 4개를 빼서 16가지 경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만 해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릿수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맨 앞자리에 0이 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케이스에서 1개 나왔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 16개 나왔으니까 우리가 찾는 답은 17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릿수 나올 때 0이라는 숫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봐줬고요. 간단한 예제 문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사관학교 기출 문제인데요. 서로 다른 6개의 사탕.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이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이었나 학생이었나 뭐 여튼 학생 A, B, C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을 학생 A, B, C한테 나눠준다라고 해볼게요. 그쵸? 이렇게 나눠주는 상황인데 학생이 그냥 이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중복순열의 상황이죠. 그쵸?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을 서로 다른 학생 A, B, C한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중복순열의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각 사탕마다 사탕이 뭐 A, B, C, D, E, F 있으면은 이거 누구한테 줄까 생각할 수가 있죠. A한테 줄까, B한테 줄까, C한테 줄까 그 경우가 3가지가 될 거고 B도 마찬가지 이거 누구한테 주지? 생각하는 방법이 3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6개의 사탕 각각에 대해서 경우가 3가지씩 있으니까 3의 6제곱까지다 라고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제가 여기다 조건을 하나 붙인다라고 해볼게요.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을 학생한테 주는데 단 사탕을 못 받는 학생은 없다. 적어도 하나씩은 받는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얘기를 해줄 거냐면은 이때 학생 A가 받는 사탕이 A가 B보다 사탕을 많이 받는 경우 많이 받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합시다. 학생 A가 B보다 사탕을 많이 받는 경우의 수 사탕 못 받는 친구들은 없고요.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을 학생 A, B, C한테 주는 상황입니다. 잠깐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멈추고 푸셨다고 믿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시면요. 바로 그냥 중복순열로 접근하는 건 좀 힘들어 보여요. 조건들이 많이 붙어 있죠. 그쵸? 사탕 못 받는 학생이 없어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복순열을 쓴다고 했을 때 전체 우리가 구했던 3의 6제곱까지 요 경우에서 요 경우, 그러니까 요 729가지 경우에서요. 그 사탕 못 받는 학생이 생기는 경우를 다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A가 못 받는 경우도 있고 B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C도 못 받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A, B 둘 다 못 받는 경우, B, C 둘 다 못 받는 경우, A, C 둘 다 못 받는 경우 그 경우들 다 빼줘야 되죠. 그런데 뺄 때 학생 A가 B보다 사탕을 많이 받게 하면서 그걸 다 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걸 서로 다른 거에 대응시킨다고 해서 항상 중복순열인 건 아닙니다. 문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 경우는 여기서 학생 A가 B보다 사탕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죠. 그쵸?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A, B, C 일단 하나씩은 다 받아요. 못 받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사탕 하나씩 받아요. 그럼 우리가 추가로 줄 수 있는 사탕은 3개입니다. 그쵸? 그럼 그 3개 어차피 나열하는 경우가 몇 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쵸? 그 3개 중에서 학생 A가 B보다 사탕을 많이 받게 주는 경우는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내가 경우를 다 나열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B, C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3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경우를 나눕시다. 일단 하나씩은 다 받죠. 하나씩은 다 받고 나머지 3개를 A가 다 받는 경우가 있겠죠. 4, 1, 1 해서 6개의 사탕을 나눠줄 수가 있겠죠. A 4개, B 하나, C 하나. 그랬을 때 A가 B보다 사탕을 당연히 많이 받죠. 자, 그러면은 A가 4개 받는 경우는 끝났잖아요. 그럼 A가 3개 받는 경우 보시면요. A가 3개 받으면은 나머지 사탕은 3개죠. 그랬을 때 3, 2, 1 이렇게 줘도 되죠. 이것부터 보자. 3개일 때 3, 0, 3 이렇게 줄 수 있죠. 아니 안 되지. 사탕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 그쵸?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은 사탕 하나씩 다 받았죠. 그리고 A가 B보다 사탕을 많이 받은 거 맞죠? 자, 그럼 요 경우 되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죠? 그쵸? 그럼 이렇게 했을 때 A가 3개 받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겠죠? 그쵸? 그럼 이제 A가 2개 받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건데요. A가 2개 받으면은 A가 B보다 많이 받아야 되니까 2, 1 이렇게 주면 될 거고 나머지 3개는 C 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가 A가 2인 경우도 이거밖에 없죠? A가 1인 경우는 존재할 수 없죠? 그러려면 B가 0이어야 되는데 사탕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4가지 경우밖에 없다. 케이스가 4개로 분류되는 거 이거 보이시나요? 네. 몇 개 없는 케이스. 이건 몇 개 없는 케이스예요. 이 정도면. 이런 거는 직접 분류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손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4가지 경우 있으니까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구한 다음에 더해주시면 되죠. 케이스 분류니까. 자, 그럼 볼게요. 요 사탕을 4개, 1개, 1개 받는 경우는 요거죠. 그쵸? 4개, 1개, 1개. 6팩을 A가 4개니까 4팩으로 나누는 거죠. 그쵸? 여기서 6이랑 4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 6이 의미하는 게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이 아니에요. 그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라고 하면은 같은 게 포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탕은 6개가 서로 다르죠. 여기서 6이 의미하는 건 요거예요. 이걸 나열하는 거예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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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그쵸? 그랬을 때 서로 다른 6개 사탕을 제가 A, B, C, D, E, F라고 해볼게요. A, B, C, D, E, F. 자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쵸? 요 자리, 이 사탕 자리에 딱 이렇게 놨다.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때는 요 A, C, D, E라는 사탕을 A가 받는 거고 B라는 사탕을 B가 받는 거고 F라는 사탕을 C가 받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6이라는 거는 이 서로 다른 사탕의 개수, 여기서 6이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6이에요. A가 4개, B가 하나, C가 하나. 거기서 6이 나온 거고 여기서 A가 4개가 있으니까 4팩으로 나눈 거예요. 그쵸? 이 6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6개 중에 같은 게 4개가 있네요. 6팩, 4팩 해주시면은 30가지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3개, 2개, 1개죠. 3개, 2개, 1개인데 그러면은 6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쵸? 6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주시면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60가지가 되겠죠? 그쵸? 60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고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기 나온 요 3가지 경우는요. 3, 2, 1, 3, 1, 2, 2, 1, 3. 다 같은 경우겠죠. 요거 세 번째 거 계산해도 6팩을 3팩, 2팩으로 나누죠. 요 네 번째 거 계산해도 6팩을 3팩, 2팩으로 나누죠. 그럼 같은 구조가 반복이 되죠. 요 3가지에 대해서 같은 구조가 반복이 되죠. 그럼 우리가 찾는 경우는요. 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30가지가 나오고요. 30가지 더하기 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 60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몇 번 반복된다? 3번 반복되죠. 60, 60, 60. 자, 그러면은 30 더하기 180 해서 총 210가지가 되더라 라고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처음 봤을 때는 이거 중복순열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주는 문제였죠. 그래서 요거 예제 문제로 드린 건데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보시면 제가 여기다 은근슬쩍 솔루션 1이라고 적어놨죠. 두 번째 방법으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풀게요. 두 번째. 이렇게 푸는 구조의 문제가 비교적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유형이에요. 기출문제에서. 네, 어떤 구조냐면요. 바로 작년에 나왔던 건데 2019년에 나왔던 유형인데 언제였지? 6월에 나왔나? 9월에 나왔나? 여튼 평권에서 냈던 문제 유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다가 수록을 해놨을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요. 지금 학생 A가 B보다 사탕을 많이 받는 경우를 찾는 거죠. A가 B보다 많이 받는 경우죠. 그쵸? 저 경우를 찾는 건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요. A는 B보다 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같게 받거나 이 셋 중에 하나죠. 경우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A가 B보다 많이 받거나 A가 B보다 조금 받거나 A랑 B랑 같은 수를 받거나 이 세 가지 중에 무조건 한 가지 경우가 생길 거잖아요. 사탕을 나눠줄 때는. 그쵸? 저 세 가지 말고는 없죠. 저게 전체의 경우라는 거죠. 그쵸? 이 세 가지가 전체예요. 근데 보시면요. A가 B보다 많이 받는 경우의 수나 B가 A보다 많이 받는 경우의 수나 같죠? 그쵸? 여기 있는 요 A, B, C가 뭔가 엄청난 의미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서 제가 학생 A, B, C로 쓰나 B, A, C로 쓰나 학생 가나다로 쓰나 똑같죠? 그 상황에서는 A가 B보다 많이 받는 경우나 B가 A보다 많이 받는 경우나 같죠? 그쵸?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는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거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얘를 구해서. 자, 우리의 풀이는요, 이렇게 됩니다. 전체 경우를 구하고요. 전체 경우 구하고 여기서 A랑 B랑 같이 똑같은 수를 받는 경우를 뺄게요. 그럼 전체에서 이 파란색 경우를 빼면은 A가 B보다 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두 개만 남는데 이 두 개의 경우의 수가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무조건 지금 짝수로 나올 거고요. 이거를 2로 나눠준 게 바로 A가 B보다 많이 받는 케이스. 우리가 찾고 싶은 거죠. 그쵸? 물론 이렇게 쓰셔도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구조. 이런 구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비교적 최근 기출문제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물론 이 풀이가 뭐 솔직히 아까 풀이가 더 쉬워요. 근데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 풀이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전체를 보도록 할게요. 전체 경우. 전체 가능한 경우는요. 그냥 학생들한테 사탕 잘 주면 되겠죠. 못 받는 학생이 없게. 그렇죠?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럼 딱 여기까지가 지금 전체 경우의 수죠.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을 학생 ABC한테 못 받는 학생이 없도록 줘라. 자,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요. 사탕이 6개가 있으니까 그 사탕 아까 했었죠. 그렇죠? A한테 줄까, B한테 줄까, C한테 줄까 고르는 방법이 세 가지고 사탕이 6가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3의 6제곱이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게 사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못 받는 경우 빼줄게요. 네, 사탕 못 받는 경우 빼줄게요. 이 빼는 것도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3명 중에 1명만 사탕을 못 받는다라고 해볼게요. 3명 중에 1명만 사탕을 못 받아요. 그럼 그 1명을 고르면 되겠죠. 3명 중에 1명을 골라요. 그쵸? 3명 중에 1명을 골라서 뭐 A, B, C 있으면은 야, 너 받지 마. 너 안 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6개 사탕을 B랑 C한테 주면 되죠. 그쵸? 그러면 이제 사탕을 나눠줄 때 A 생각할 필요 없이 B랑 C만 생각하면 되니까 고르는 방법은 이게 6제곱까지가 되겠죠. 그쵸? B한테 줄까? C한테 줄까? 고르는 방법 두 가지고 사탕은 6개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중복순열 할 때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몰빵이 되는 경우죠. 그죠? B한테만 다 몰아준다라고 해버리면은 C도 못 받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A만 못 받게 하고 싶어요, 일단. 그럼 C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전체 2의 6제곱까지 경우에서 B만 다 받는 경우 한 가지, C만 다 받는 경우 한 가지를 빼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거 그냥 요렇게 쓰자. 이렇게. 그럼 요렇게 써주시면은 요거는 한 사람만 못 받는 경우죠. 그쵸? 요게 전체가 될 거고 이 부분은 한 사람만 못 받는 경우. 근데 또 어떤 경우를 빼줘야 되냐면은 두 사람 다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을 한 명한테만 다 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A한테만 다 주는 경우, B한테, C한테 다 주는 경우 총 3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그 3가지 경우를 빼줘야죠. 이거는 두 사람이 못 받는 경우. 이거 세실 수 있겠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체 경우가 이거 729가지죠. 빼기 2의 6제곱 하면은 64죠. 그럼 2 빼면 62고요. 3 곱하면 186이죠. 근데 3 더 빼니까 189 빼면 되죠. 아, 그러면은 이거 54? 이렇게 되죠. 540가지 경우가 우리가 찾는 전체 경우, 여기까지의 경우의 수입니다. 여기까지. 이거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이거 보고서 아 어렵네요. 선생님 저 그냥 1번으로 풀 겁니다 하고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공부라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줄 경우는요. 이 경우 A랑 B랑 같아지는 경우를 찾아줄 거예요. A랑 B랑 같은 개수를 받는 경우다 라고 하면요. 이거 몇 가지 안 되죠. 그렇죠? A, B, C가 딱 있을 때 A, B, C가 있을 때요.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일단 하나 주고 4개 주면 되죠. 아니면은 2개 주고서 2개 주면 되죠. 3개, 0개 주려고 봤더니 C가 못 받아서 안 되죠. 그럼 어차피 A 1개, B 1개, C 4개 주나 아니면은 A 2개, B 2개, C 2개 공평하게 2개씩 받나 이 2가지 케이스밖에 안 되죠. 그럼 이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1, 1, 4로 주는 경우에는 6팩토리얼 요거를 4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30가지 경우가 될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6팩토리얼을 2가 있으니까 2팩 그냥 이거 2로 쓸까? 그냥 써줍시다. 2팩, 2팩, 2팩으로 나눠주시면은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건 90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A랑 B랑 같은 개수의 사탕을 받는 경우가 30 더하기 90해서 총 120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찾아줬죠.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세 번째 경우. 우리가 찾는 A가 B보다 커지는 경우는요.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한다? 전체 540에서요. A랑 B랑 같아지는 경우 120가지를 빼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절반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20을 절반으로 나누니까 210가지가 되겠죠. 아까 구한 거랑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A가 B보다 커지는 경우가 210가지, 요게 210가지, 요게 120가지다. 이렇게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복 순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한 케이스죠. 그쵸? 전체 개수 구할 때 중복 순열로 구하고 요거 할 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하고 네. 그래서 한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다양한 순열과 조합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것들을 굉장히 잘 연습을 해둬야지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도 해결을 해주실 수가 있고 언제 뭐를 쓸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꼭 복습해 보시길 바래요. 나중에 가시면은 이 구조의 문제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테마 6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